확보하지 말고 수폭하자. 수폭 부부입니다. 우리는 지난 편에서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번 편에는 y는 ax제곱 플러스 q 형태의 2차 함수 그래프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편에서 배울 2차 함수 형태는 y는 ax제곱의 플러스 q, 즉 상수가 더해진 형태입니다. 이때 q는 양수나 음수, 어떠한 상수가 들어가도 되고요. 특히 q가 0이면 지난 편에서 배운 y는 ax제곱의 함수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y는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점들을 몇 개 가져와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계산하기 용이한 정수들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 값이 x제곱 플러스 2니까 x제곱 플러스 2라고 적고 각 x에 따른 이 함수 값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1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6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이 되고 0을 대입하면 2가 됩니다. 자, 1을 대입하면 3이 되고 2를 대입하면 6, 3을 대입하면 1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구한 점들을 찍어서 연결하면 그래프가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모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 이렇게 끝나면 각각의 2차 함수가 독립적으로 생각돼서 함수들의 연관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편에서 배운 것을 이용해서 이 2차 함수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y는 ax제곱 형태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즉, 자, 여기에서 더해진 상수를 잠시 생각하지 않고 y는 ax제곱 형태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해진 상수를 잠시 제외하면 y는 x제곱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x를 제곱하면 되기 때문에 다 제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 값들을 구할 수 있고요. 이 점들을 좌표 평면에 찍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1, 0,0, 1,1, 2,4, 3,9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점들을 연결하면 y는 x제곱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거는 지난 편에서도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y는 x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구한 값들을 좌표 평면에 대입해 보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11이죠. 그럼 마이너스 3,11을 찍을 건데 11이 안 보이니까 위에 어딘가 찍히겠죠. 자, 마이너스 2,6을 찍겠습니다. 마이너스 2,6을 찍으면 여기 찍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3을 찍으면 여기 찍습니다. 자, 다음 0,2를 찍으면 여기 찍고요. 1,3을 찍고 그 다음 2,6을 찍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들을 모두 연결하면 이러한 2차 함수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2차 함수 식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이 2차 함수가 그래프가 모양이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즉 모양이 같다는 것은 폭이 같다는 것인데요. 지난 편에서 2차 함수의 폭을 이 x제곱 앞의 개수 a가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이 2차 함수 두 식이 x제곱 앞의 개수가 1로 같기 때문에 두 2차 함수의 폭, 즉 모양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2차 함수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y는 x제곱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y는 x제곱 그래프보다 어때요? 그렇죠. 위로 더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y축으로 이동했고요. 그 다음 얼만큼 이동했냐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이렇게 두 칸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동한 수치는 이 이차함수 뒤에 더해진 이 수치와 같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y는 x제곱 플러스 2라는 이차함수 그래프는 y는 x제곱을 어느 축의 방향으로? 그렇죠. y축 위로 움직였죠.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y축으로 이동했다고 하죠.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여러분? 그렇죠. 뒤에 상수 붙은 이만큼 이동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만큼 뭐 했다? 평행 이동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두 함수의 그래프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그래프의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건 축과 꼭지점이었죠. 그러면 축을 한번 비교해 보면 두 2차 함수의 축이 어땠죠? 네, 두 2차 함수의 축은 이 2차 함수도 축이 y축이고 이 2차 함수의 축도 y축. 축은 두 2차 함수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 우리 꼭지점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y는 x제곱의 이 꼭지점은 어디죠? 그렇죠. 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y는 x제곱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은 이 꼭지점이 위로 두 칸 이동했죠.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는 0,2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두 개 비교해 보면 꼭지점에서 x좌표는 동일하되 y좌표가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변했냐면 이 평행 이동한 만큼 이 수치만큼 더해져서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그리기 전에 위에 했던 것을 추리해서 한번 적어보면 이 그래프의 모양은 y는 x제곱을 x제곱을 어느 축의 방향으로? 그렇죠.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는 똑같죠. 그 다음에 뒤에 더해진 숫자가 달라요. 이건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만큼 이동했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추론한 게 맞는지 한번 직접 점을 구해서 찍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수 값이 x제곱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여기에서 x제곱에다 3을 빼면 이 함수 값이 되겠죠. 그럼 9에서 3 빼면 6이 되고 4에서 3 빼면 1,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 0에서 3 빼면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 1, 6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점들을 좌표 평면에 한번 찍어 볼게요. 마이너스 3,6입니다. 마이너스 3,6이면 여기 찍히고요. 마이너스 2,1이면 여기 찍힙니다.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 여기 찍히고요. 0, 마이너스 4 여기 찍히게 됩니다. 그 다음 1, 마이너스 2, 2,1 다음 3,6을 찍으면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고요. 이 점들을 연결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추리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보면 y는 x제곱 이 그래프를 어느 축에? y축의 방향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3이니까 아래로 움직였다는 소리죠. 아래로 3칸. 어때요? 아래로 3칸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축과 꼭지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차 함수 그래프도 y축이 여전히 축이고요. 얘도 y축이 여전히 축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꼭지점은 얘는 기본 그래프로 0,0이 꼭지점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고요.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은 우리 x좌표는 안 변했죠. 그 다음 y축으로 이동했으니까 y좌표가 바뀌었는데요. y좌표는 어떻게? 그렇죠. 뒤에 상수만큼 변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3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 그래서 0, 마이너스 3으로 꼭지점이 변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금 뒤에 상수가 붙은 것은 평행이동했다고 할 수 있고, 즉 Y축으로 평행이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은 기본 그래프에서 변하지 않았고요. 꼭지점은 변했는데 X좌표는 변하지 않았고 Y좌표는 뒤에 붙은 상수만큼 변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차함수는 평행이동한 이차함수였는데요. 어떤 이차함수를 평행이동했냐면 뒤에 더해진 상수를 잠시 제외한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앞에서도 확인했다시피 y축으로, 즉 위아래로 평행이동했었고요. 이 평행이동한 수치는 뒤에 더해진 값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더해진 q, 즉 q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함수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축과 꼭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평행이동했을 때 y축으로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기존의 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y는 ax제곱의 축이 y축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도 축이 변하지 않는 y축이었습니다. 자, 다음 꼭지점이 변했었는데요. 꼭지점에서 x좌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쵸? 하지만 y좌표가 뒤에 더해진 상수만큼 더해진 값으로 변했었죠. 그래서 꼭지점이 0,q로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2번과 같이 약속된 언어로 이 그래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폭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고 축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어떤 2차 함수를 평이동한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이라는 2차 함수는 y는 ax 제곱 형태인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평이동한 것이죠. x제곱 앞에 개수는 그대로 가져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축의 방향으로 이동했었죠? 얘는 y축의 방향으로 평이동했습니다.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라고 적겠습니다. y축의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한 수치는 이 더해진 숫자만큼 평이동했었죠. 그래서 얼만큼? 플러스 3만큼. 그렇죠. 그래서 3만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만큼 평행 이동이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즉 위로 3만큼 평이동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프 그리기 전에 축과 꼭지점을 바로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일단 y는 ax제곱의 축은요, y축이었어요. 그래서 y축. 그 다음 얘의 꼭지점은 0,0이었었죠. 원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이 최종 2차 함수의 축과 꼭지점을 구해보면 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y축은 변하지 않아요. 자, 다음 꼭지점이 변했었죠? y축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x좌표는 변하지 않고 y좌표는 이 0에 이 평행 이동한 숫자만큼 더한 값으로 변했었죠. 그래서 0에 3을 더하면 3. 이렇게 꼭지점이 변했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점들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점들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를 한번 가져와 보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을 지나고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입 지나고 0을 대입하면 0.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2,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2, 마이너스 8.
이렇게 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그래프를 이제 평이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Y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옮겨주면 되겠죠? 얼만큼? 위로 3만큼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점들을 위로 3칸씩 다 올리면 되는데요. 일단 꼭지점을 3칸 위로 옮겨주면 1칸, 2칸, 3칸이니까 여기에 옮겨지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위로 3칸 올라가면 여기에 옮겨지고요. 자, 그 다음 이 점도 3칸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점도 3칸 올리면 이렇게 되고 이 점도 3칸 올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쭉 연결해 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y는 ax제곱 플러스 q라는 형태의 이차함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이차함수 y는 a x-p의 제곱의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